예,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어제 당잠사 이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앙드르 코스톨라니의 이야기. 투자는 결국 심리게임이다. 그 심리게임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리가 흔들리면 안 되겠죠. 냉정하게, 머리는 차갑게 현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의 분위기, 일단은 혼조 마감이 됐는데요. 이 와중에 다우지수는 13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무려 이제는 1987년 이후 최장 랠리를 기록하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지수를 이렇게 위쪽으로 끌고 갈까요? 간밤 FOMC 시장의 주목이 컸습니다. 별다를 게 없다는 평가 속에서 시장이 그래도 안정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내용 하나하나 볼 텐데요. 다 예상을 하셨죠. 미국의 기준금리는 25bp 인상, 만장일치로 나왔습니다. 기정사실화됐던 내용이라서 놀랄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러면서 기준금리 상단, 미국은 밴드로 제시를 하는데 상단이 5.5%로 맞춰졌습니다. 22년 내의 최고치 그리고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보기 힘든 정도의 가파른 금리 상승 속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성명서도 보통은 FOMC가 나왔을 때 그 이전 성명서 캡처를 해서 비교를 해드리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이었거든요. 99%가 동일했습니다. 한두 단어 정도만 약간 뉘앙스 변화가 있었는데 변한 걸 따지자면 경제 전망에 대한 단어였습니다. 이번에 경제 전망을 아주 살짝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침체는 침체인데 아주 완만한 침체, 연착륙 가능성을 시사하는 단어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무착륙, 아예 침체가 없을 것이라는 시사하는 단어로 교체됐다라는 부분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다우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좀 변동성이 있었죠. 이전에 그 기자회견 때 파월 의장의 스탠스를 중립에서 살짝 매에 가깝다고 평가를 했다면 이번에는 중립에서 살짝 비둘기로 한 발을 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내용을 좀 보실 텐데요. 기자회견 때 그 여러 기자들이 질문들을 막 쏟아냈는데 거의 답변을 안 한 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자산 가격도 올라가고 파업도 대규모로 이어지고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여파로 인해서 인플레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계속해서 파월 의장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한 기자가 아니 이틀 동안 데이터 안 보고 뭐 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살짝의 동공지진이 있었지만 바로 마음을 다잡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부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금리 인상 동결할 수도 인상할 수도 모두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연준의 모호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해석의 여지를 크게 열어줬습니다. 그러자 시장이 좀 다시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금리 이미 긴축적인 영역이고 중립금리 이상 이미 충분히 도달했다는 그런 호재성 멘트도 나왔고 인플레이션과 성장 리스크 균형을 이뤘다는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장중 3대 지수가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물가의 목표치가 문제인데 연준은 PC 기준으로 했을 때 물가 목표치를 2%로 잡고 있죠. 그런데 지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인플레이션 목표치까지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 때문에 장중에 급락하는 흐름도 나타났는데 다시 시장은 빠르게 안정된 흐름을 찾아가면서 그래도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약보합인데 마이너스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낙폭이었습니다. 시장이 금리 인하가 내년 3월 정도면 나올 것이라고 베팅을 했기 때문입니다. CME 패드워치상이고 이번에 금리 계속 그대로 동결을 한 다음에 내년 3월에는 인하할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채 시장도 금리 인하 쪽을 반영시키면서 오히려 인상은커녕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험 자산에게는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금리의 사인으로 나타났죠. 파월 의장의 존재감 이번에는 참 적었습니다. 종목별 흐름 보시면 이 금리나 FOMC의 영향보다는 자체적인 실적 숫자나
자체 모멘텀이 더 크게 자리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4% 가까이 빠졌습니다. 어제 실적 정리해드렸죠. 클라우드 컴퓨팅 성장률 둔화에 주목하면서 마이너스였고 구글은 오히려 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것도 어제 정리해드렸습니다. 예상보다 실적 좋았고 기업 광고비 지출이 줄지 않았구나를 확인하는 실적이었습니다. 메타는 장마치고 실적 공개 있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7% 급등하고 있습니다. 실적 좋았죠. 2년 만에 두 자릿수 매출 성장 이뤄냈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좀 장중에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5% 밀렸고 그 원인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있었습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마이크론은 홀로 상승부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무려 2.6%나 상승을 했는데요. 눈에 띄는 이슈가 있습니다. HBM3 Gen2를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요즘 AI 메모리 쪽으로 주목을 많이 받는 제품이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 많은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반반 정도고 약간 그 SK 하이닉스 비중이 높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마이크론도 출시를 하는가? 경쟁 심화로 악재로 봐야 하는가? 혹은 이 시장이 앞으로 더욱 강하게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으로서 파이 확장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가? 두 가지 모두 열려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어제 좀 정리해드린 내용인데 컨퍼런스 콜 때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부분만 따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설비 투자 올릴 거고 AI 서버 쪽으로 들어가는 투자도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는 시사하는 멘트들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호재로 인식될 개연성이 있는 내용이고요. 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정리해드렸습니다. 낸드가 좀 좋진 않았지만 D램이 좋았습니다. D램이라고 함은 HBM과 DDR5 모두 해당이 되죠. 매출의 급증 눈에 띕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 예정인데 여기에서도 이 AI 반도체와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적 들어오는 대로 노근창 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샤오펑 급등이 있었습니다. 폭스바겐이 샤오펑 지분 5% 가까이 매입하는 방안을 포함시켜서 차량 공동 개발 성명서 발표를 하자 호재로 인식하면서 홀로 급등을 하는 모습 눈에 띄었고요. 텔라닥입니다. 한 번씩 텔라닥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리해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원격 진료 대장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관련 깊은 기업들 같이 좀 정리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간밤 무려 27%나 급등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원격 의료의 특성을 아시겠지만 그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은 아닙니다. 미래 성장성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한데 이번에 실적도 괜찮게 나왔거든요. 분기 손실이 축소된 부분이 나왔고 특히 향후 실적 더 기대된다면서 가이던스 상향 조정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 원격 진료 가장 이제 비슷한 사업군을 가지고 있는 쪽이 JLK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에서 디지털 치료기기와 AI 의료기기에 대해서 최대 3년간 건강보험 임시 적용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증시 봐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제 거래 대금이 정말 폭포수처럼 터졌습니다. 장 초반에는 포모 증후군으로 장 후반에는 패닉셀로 몸살을 앓는 흐름이었는데요. 상승과 하락의 종목수 기입이 돼 있는데 간극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거래 대금 정말 무시무시하게 나왔는데요. 코스피는 역대 3위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의 거래 대금은요. 역사적 처음 보는 거래 대금이 어제 터졌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만 봤을 때 우리 역사적으로 단일 종목 거래량으로 봤을 때요. 역대 2위 금액을 기록했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LNF 세 종목을 합치면 어제 거래 대금이 코스닥 시장 전체의 40%나 담당을 했습니다. LS와 포스코, 에코프로 장 초반에는 이쪽에 급등이 나오면서 자금이 다 휩쓸려갔죠. 그러면서 블랙홀 역할을 하며 나머지 종목들이 다 좋지는 않았는데요.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했을 때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왔습니다. 그때 자금의 분산과 이동이 있는데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상방과 하방 VI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휴대폰 MTS상 VI가 나오면 알림하도록 설정을 해놨거든요. 1시 이후에 계속 알림이 설정돼서 휴대폰에 불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VI라고 하면 시장 변동성 을 좀 잠재울 만한 일종의 장치입니다. 보조 장치인데 실시간 거래를 중단을 하고 그때부터 시장에 이제
안정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2분간 단일가 매매를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 기록도 잠시 후에 따로 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자금의 이동, 이 부분 눈에 주목을 하셔야겠는데요. 삼각구도입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바이오가 같은 궤를 보였습니다. 꼭 데칼코마니를 보는 듯 했습니다. 어제 장중에 분봉을 캡처해 왔거든요. 순서대로 에코프로 BM, 여기에서 쫙 아래로 다른 흐름입니다.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제약인데요. 각각 반도체의 대장주 그리고 바이오의 대장주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에코프로 BM이 급등을 하면서 자금이 여기에 쏠릴 때는 이 두 종목이 내려갔습니다. 힘을 쓰지 못했는데 이 자금이 이탈되면서 쭉 빠지는 순간 정확히 같은 시간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제약이 급등세를 장중에 시현했습니다. 정반대 움직임이 이후로도 좀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삼각구도가 어떻게 자금의 이동을 반영하는지는 추가적으로 들여다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배터리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겠죠. 앞으로의 방향을 무엇을 봐야 하는가? 그동안은 에코프로의 수급을 봐야 한다고 많은 코멘트들이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에코프로가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를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수급의 이동이 또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 장중에 정말 무시무시했죠. 고가가 19%, 저가가 마이너스 12% 위아래로 40% 넘는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30%군요. 에코프로 VI 발동 기록인데 처음에 급등을 하면서 상방 VI 나왔고 모두 동적 아니고 정적 VI입니다. 그리고 1시 이후로는 무려 에코프로 한 종목만 봤을 때 마이너스 10 위아래 플러스 10 하면서 정적 VI가 3번 더 발동했습니다. 무려 1시 구간만 3번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개인이 3천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그 물량을 고스란히 외국인이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 두 가지 가능성 추측 가능합니다. 일단은 개인들은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외국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은 코스피 이전 상장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그에 따라서 해지 추종 매수 가능성도 있겠고 두 번째는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손실을 만회하고자 어느 정도 손실을 끝내고자 청산하는 물량, 즉 숏 스퀴즈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 숏 스퀴즈라고 하면 공매도 세력은 손실을 보고 청산을 하기 때문에 순매수로 잡히는 거죠. 그 손실을 어디에서 메웠을까요? 가능성이 포스코 홀딩스로 추격이 됩니다. 포스코 홀딩스 외국인이 어제 8천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 그 물량 고스란히 개인이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 외국인이 팔았으면 수익이겠죠. 그 수익으로 여기에 매우기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한 가지 추측 가능합니다. 자, 그동안은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파는 구도가 에코프로 배터리의 전통적인 구도인데 어제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배터리의 추세를 볼 수 있을 만한 가늠자 역할은 전통 매매 패턴이 나왔었던 포스코 홀딩스란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참고적으로 어제 이제 공매도 과열이 나오면서 에코프로 BM과 LS 일렉트릭 두 종목 오늘은 공매도 금지에 들어갑니다. 다만 그 공매도 금지에 들어감에도 주가 변동성이 크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연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금융위기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어제 2차 전지 외 종목의 주가는 이미 금융위기급이라는 평가가 있었죠.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주식을 사는 기회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코멘트입니다. 역사적으로 좀 그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술적 지표죠. 한 번씩 이제 ADR 체크해드립니다. ADR상 많이 밀려있으면 특히 80% 밑으로 나가면 과매도라고 인식이 됩니다. 너무 많이 팔아서 반발 매수는 들어오겠지 하는 구간. 그런데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많이 밀리면서 7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과매도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과거에 봤을 때 특히 2000년 이후의 데이터를 정리를 해보면 일일 하락 종목수와 상승 종목수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올라갈수록 배수가 올라갈수록 하락 종목 비율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장중에 무려
이 배수가 30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역사적으로 몇 번 안 되는 그런 기록이었는데 마지막에 몇몇 기업들이 올라오면서 배수가 17배로 종가를 썼는데요. 이것도 확률이 굉장히 희박한 확률입니다. 2000년 이후로 코스피에서는 이 배수가 30번, 코스닥 시장에서 29번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거래일수 따졌을 때 0.5% 확률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이 상승과 하락 종목수의 비율과 그 이후에 그럼 주가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17배 기준으로 봤을 때 당일 코스피가 한 5% 빠지고 코스닥 지수가 8% 빠졌을 평균 수치를 봤을 때요. 3거래일 이후에 소폭 1% 가까운 상승폭 각각 기록했고 5거래일 이후에 상승폭을 더 확대합니다. 그리고 한 달로 시기열을 조금 더 늘려보면 코스피보다는 그때 더 많이 빠졌었던 코스닥 지수의 회복력이 더 크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확률이 꼭 들어맞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특징주 보겠습니다. OCI 놀라지 않으셨죠? 어제 시간 매거래에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OCI 홀딩스와 OCI가 분할 재상장하면서 OCI는 반도체와 배터리 첨단 소재를 담당하게 되는데 수주 소식이 들리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상 OCI 홀딩스보다 OCI의 주가가 오르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그 밖에 시간 외거래에서 특징주 2차전지 배터리의 반등세와 함께 SKI 테크놀로지는 실적과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시현했다는 점 눈에 띄고요. 두산마켓 실적 정말 좋았습니다. 라파스는 의료기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한화그룹에서 방산을 정말 잘합니다. 수출 데이터가 더 크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번에 독일을 제치고 호주에서 장갑차 거래도 따냈다는 소식이 눈에 띕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죠.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